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부익남님 가맹이 듣고 신용카드 끊고 저축 7-80% 한 지 10개월 되고 와 10개월이면 이제 자리 잡았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익숙해진 거죠. 훌륭합니다. 2달 더 채워가지고 1년 1주년 기념으로 네. 또 한번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이제 개 털털이 30대 남이라고 닉네임을 적어주신 분이에요. 네, 본인이 적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연을 좀 보면은 만 29세 공무원이시고 네. 임용된 지 5년 5년 됐고. 되셨다. 그러면은 되게 젊을 때 되신 거네요. 바로 그냥 졸업하고 네. 그냥 봐요. 군대 갔다 오시고 뭐 바로 된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세후 220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시고 네. 매월 갔다고 주장한다는 건 무슨 제가 주장이라고 했어요. 매월 갔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공무원 아닌데? 봉급은 갔잖아요. 같지를 않아요. 네. 같지 않은 거. 뭐 계속 성과금이나 들쑥날쑥한데. 맞아 정근수당 있고 명절값이 있어서 네. 그 돈들이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이분은 220만 원 갔다라고 하셨는데 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는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사회초년생들이 다들 저런 실수하시는데 저게 습관이 들면 저거 다 써버립니다. 저 성과금. 근데 월 저축액은 이제 25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현 자산은 1,8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또 옛날엔 좀 모으다가 5년 동안 모은 게 근데 1,800인 거니까. 5년이면은 이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25만 원씩 5년 모은 거예요. 그러네.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를 예. 12개월 모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저걸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하지. 네. 100만 원 이랬으면 100만 원만 했어도. 지금 6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꾸준히 5년간 모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미혼이고 부모님이랑 거주 중이시고 네. 공무원 합격하자마자 못 누렸던 일명 플렉스를 그렇죠. 플렉스를 하셨어요. 네. 스스로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월급 들어올 때마다 다 쓴다. 친구들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는데 저도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네요. 결혼은 무리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혼을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집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돈이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친구들하고 비슷했을 건데 오히려 빨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분 굉장히 빨리 임용하셨으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플렉스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돈을 일찍 벌기 시작하면 네. 대학교 동기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술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좀 비싼 데 가자. 양주 먹을래?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매번 플렉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5년 동안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절제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아시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온 게 지금 습관이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결혼은 무리겠죠라고 하는데 결혼이 무리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신에 이제 순탄하진 않을 수 있다. 순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네. 일단 이제 옷, 명절 휴가비 같은 거가 들어오거나 성과금 네. 들어오면 다 옷에 돈을 쓴다. 안 사면 눈에 아른거린다. 그 정도까지시면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사신대요. 그리고 가격대 있는 메이커. 폴로나 가격대 있는 메이커를 산다. 폴로요? 이거 선물 받은 거. 저는 제 돈 주고 이런 옷 절대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이게 맞아 가격이? 요즘 옷도 비싸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써버릇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물론 이제 비싸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손이 잘 안 가는 가격대 브랜드를 자주 사신다. 한 달에 한두 번을 스타필드랑 현대백화점을 가시고 갈 때마다 양쪽에 쇼핑백 들고 오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최소 2-3개 이상 사신다는 건데 이 충동 구매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가는 거 자체가 뭔가 준비하고 나가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충동적인 게 아니야. 라면 끓여 먹는 건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을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저기 가스레인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물 올리고 뭐 하고 하는 그 귀찮은 과정이 있는데 저걸 충동 구매라고 봐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스타필드 가고 현대백화점 가는 걸 일부러 갔으니까 이건 계획적인 구매라고 맞아요. 봐야 되겠죠? 가는데 진짜 나는 돈 안 쓰고 올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그거는 가게 되면 쓰게 되는 거니까 안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되는데 근데 또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또 옷에 네. 되게 욕심이 또 많으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안 가는 수밖에는 없다. 1번. 맞죠? 네, 안 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일부러 막 멱살 잡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있어서 데이트를 그쪽으로 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아예 데이트 코스를 저런 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요즘에는 저현서, 현대서울 네. 거기 가면 진짜 복합 문화공간이잖아요. 먹고 뭐 놀고 하게 잘 해놓고 돈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죠.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공원을 가라. 네, 한강 둔치 뭐 이런 한강 데. 정도만 가자. 그래요. 저축은 10%시고 지출이 근데 맞지가 않네요. 아구가 안 맞아요. 보험료를 8만 원 정도인데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죠.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거는 어머님이 성인이 되면 아들이 군대 갈 때 되면 네. 뭔가 큰일 날까봐 다칠까봐 그런 것들 막 가입해 주는데 너무 비싸요. 18만 원.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비싸거든요. 네. 저 만 29세 나이에 다 깨고 가입해도 8만 원이면 뒤집어 쓸 보험료. 심지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 단체 보험이 있어요. 또 네. 그냥 공짜로 해주는 사망보험금 1억 주고 네네. 암, 뭐 뇌졸중 이런 거 걸리면 1,0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주고 보험료를 저렇게 많이 낸다는 건 진짜 완전 낭비거든요. 네네. 저건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어도 조정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불필요한 보험. 유류비는 모르신다. 유류비를 모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기름이 비면 이제 네. 그때그때 뭐 어차피 이건 과소비하는 거 아니니까 음. 라고 해서 쓰시는 건데 그 평소 습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느낌. 근데 식비 7, 80만 원 이거 소장님도 이해가 안 저 되신다고 저거 이해 안 돼요. 30대 남자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7, 80만 원이면은 어떤 거냐.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플렉스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밖에 나가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막 먹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급여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말이 220만 원으로 이만큼 물론 지금은 쓰기에 충분해요. 이만큼 써도 문제 그렇죠. 없어요. 뭐 모자라진 않죠. 근데 저축을 이대로 가면 하시니까. 미래가 없죠. 부모님도 30만 원 주시고 그렇습니다. 대출이자도 한 7, 8만 원 정도 네. 낸다고 하십니다. 줄일 게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95에서 105는 이제 알 수 없는 돈. 알수 없는 돈.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새고 있다. 저 돈이 아마 플렉스 옷 사고 옷 사거나 이러신 것 그럼 같아요. 딱 얼추 한 달에 2번 가서 양손 가득하면 한 번 갈 때마다 50씩 쓰시면은 그 정도 되겠네요. 되네요. 진짜로. 3천만 원을 모으면 하고 싶은 일은 결혼하고 싶다. 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옷과 외식과 술값. 자, 이분은 친해져서 네. 네. 개인적으로 친해져가지고 형 동생 한 다음에 혼내주고 싶어요. 안 돼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저희 이제 뭐 예쁘고 네. 귀여운 네. 동생으로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돈을 일찍 벌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시는 거니까 네. 혼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으신데 포기할 수 없는 거가 옷과 외식과 술값이면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모을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모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네, 방법이 없잖아. 포기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조금만 사든지 옷 5만 원, 외식 3만 원, 그쵸. 술값은 아까 말한 소주로 그리고 페트병 그렇죠. 10병. 아우. 그래서 3만 원.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원하시니까 네네. 어렵긴 하지만 옷, 꾸민비 이런 것들 저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하세요. 대신에 다른 걸 포기하면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다른 걸 줄이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보여드리고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지금 보니까 예금이 1,800 정도고 네. 대출이 근데 대출 있어요. 4,500 정도. 저게 또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이게 그러면 저건가요? 플렉스 비용일까요? 그러면서 차를 사는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차에도 또 네,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중고로 샀어요. 네. 중고로 샀는데 약 2천만 원 초반대, 2,200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세금이고 뭐고 보험료고 해서 2,200, 300 정도였는데 네. 그게 17,500 정도 탄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네네. 저는 야 대박이다. 근데 신차 가격을 보니까 출고 가격을 보니까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1,000만 원 이상 싸게 산 거예요. 1년 된 걸. 1년 됐으니까. 네, 출고 딱 1년 된 거를 굉장히 싸게 샀는데 저도 그 차를 보면서 와 비싸다. 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차가 있냐 싶었는데도 이걸 진짜로 사신 거죠. 너무 과해요. 네, 선생님. 사실 지금 연봉보다도 더 비싼 너무 비쌉니다. 차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근데- 팔면 1,000만 원 이상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쉽지 않네요. 조회를 제가 제 차를 기준으로 네. 조회를 해보니까 팔면 시세가 2,5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팔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산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이거 이득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감가상각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많이 차가 되죠. 진짜 엄청나요. 많이 그냥 네.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자산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이유도 뭐냐면 네. 여러분들 차는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물론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삶과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때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안타까운 건 이제 마이너스 2,700인데 저거 어떡할 거냐. 차는 이제 출퇴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타보니까 연비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유류비가 많이 안 들어요. 요즘 같은 데는 참 좋더라고요. 좋긴 한데. 네. 근데 그 유류비를 뽑으려면 어차피 오래 타고 많이 타셔야 돼요. 조정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 넣긴 했는데 일하는 이렇게 좋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님이 이제 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신 건데 첫 번째 이거 포기 안 한다. 진짜 옷도 사고 외식도 하고 술값도 다 유지한다면 월 138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조정할 지출, 그죠. 138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15만 원, 15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30만 원. 이게 생활비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하숙비의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부모님과 지금 같이 살면서 얹혀 살면서 취업했으니까 너도 야 밥값은 내라. 그런 의미에서 한 15만 원, 15만 원 드리는데 저게 부모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저거 꾸민비와 외식 술값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드리는 거 미뤄야죠. 30만 원 못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식비 포기하세요. 식비 지금 70만 원, 80만 원 나가는 거 하루에 10,000원씩 잡아도 출근 안 하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에 10,000원씩 쓴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이고 점심만 먹으면 저녁은 집에 와서 드셔야 되고 그렇죠. 보험은 조정하셔가지고 10만 원 추가로 이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거 깎으라 이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럼 90만 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90이니까. 네, 90 확보되고 기존에 25만 원 저축하고 계셨고 115만 원 한 달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 선택 사항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교체하면 순자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출 뭐 갚고 이러면서. 그리고 보험을 지금 어머니가 들어두셨으니까 아마 20살 정도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과거부터 한 지금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으니 그 돈도 꽤 될 거예요. 해약한 것도 몇백 나올 테니까 요걸로 대출 없애버리고 하게 되면 대출이자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 지출은 138만 원 플러스 조금 알파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실 것이냐. 네. 이런 원하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꾸민비, 외식, 술값 유지 하셨고 나머지는 다른 걸 포기하셔라인데 포기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들을 다 드린 나머지 겁니다. 줄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보면 이게 이제 저 빨간 선이 현재 상태의 자산 그래프입니다. 밑에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 여기 있는 거죠. 빨간 선을 보시면 2027년 4월까지도 마이너스 197만 원이에요. 순자산. 그래요. 왜냐하면 4천만 원 지금 빚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27년까지도 적자다. 적자예요. 아하. 그리고 2028년 넘어서면서 이제 내 순자산이 271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28년에요. 네. 2028년. 너무 멀다. 물론 급여도 올라가겠지만 급여 올라가는 거 물가 상승 하는 그렇죠. 거로 퉁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연자분이 이걸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시각화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27년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면 지금 2022년이죠. 앞으로 5년간 열심히 대통령 한 번 더 바뀔 때까지 적자입니다.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정년도 다가오고 있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만 조정하시더라도 앞으로 3년 후 여름 정도가 되면 2,937만 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면 순자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4천 남아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다 퉁치고 2,937만 원이니까 아마 현금은 6,900 정도가 쌓여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단순한 이건 산수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면 대출이자 줄어드니까 효율은 더 올라갈 거고 아까 뭐 차량을 처분하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한 2030년 정도 언저리쯤 가면 그때 순자산이 이제 1억을 넘어가기는 합니다. 요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금대로 살면은 30년대에서 1,500. 이거는 그 처음에 저 결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조금만 아끼기 시작하면은 30년도가 되면 1억이 넘게 돈이 모인다는 거죠. 30년 정도가 됐을 때 대통령 2번 바뀌면. 그래도 지금 이 차이가 얼마냐 이거죠.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젊으시고 뭐 아직 뭐 돈 이렇게 모아봐야 뭐 얼마 모여 이러겠지만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셨을 거라서 이걸 보시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 플렉스는 지금까지로. 자, 그러면 이하는 제가 진짜
저라면 혹은 네. 제 친동생이라면 네. 그냥 꾸민비와 외식 술값을 포기 못해? 안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야. 다 포기는 하지 말고 조금 포기해라. 많이 일부. 포기해라. 해서 지출이 확 줄어들지. 30만 원 네네. 줄어드는데 용돈을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네네. 외식비하고 술값 쓰세요. 저도 씁니다. 대세 치킨도 먹어요. 그 비싼 치킨도 하는데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30만 원으로 그냥 한 달을 꽉 참았다가 한 번 제대로 된 술을 마셔도 30만 원이면 그럴싸한 데 가가지고 양주 마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쓰지 마시고 조금 쓰지 말고. 네, 용돈하고 외식비 딱 정해놓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의료비는 연간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연 120? 연 120.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이게 매달 쓰시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옷 사게 되면 뭐 4, 50만 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해에는 겨울옷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우리가 옷을 사는 게 패션 뭐 이렇게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20만 원 조정하시고 한 달에 10만 원 꼴로 이것도 정해놓고 쓰시는 거고 식비는 하루 10,000원 점심만 그러면 80만 원 쓰시는 거에서 이제 50만 원 세이브가 되죠. 근데 보험도 이게 들어가셔야 되고. 술을 먹을 거면 밥을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솔직히. 술도 많이 먹으면서 말이야. 밥도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은 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방법 없습니다. 똑같이 보험을 저보다 더 뚱뚱하신가요? 조정하고. 왜 갑자기? 그럴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먹으면. 네. 아니면 제가 억울하죠. 저는 저렇게도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지고. 진짜. 대세 치킨을 먹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닐까요? 하고 플러스 정도면? 부모님 용돈은 드리는 쪽으로. 왜냐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것도 줄일 수는 있겠죠. 네네. 선택 조정. 그리고 기타 뭐 차량 처분하는 건 아까 마찬가지인 거고. 차가 저는 계속 걸립니다. 걸립니다. 차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3천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근데 아마 근데 처분하시는 거는 용기가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3,300에 샀는데 지금 이거 시세를 내니까 2,000이라고 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면 진짜 처분이 어려우시면 오래오래 타셔라. 이 차를 진짜 오래 타셔라. 네. 한 진짜 25만 원, 30만 원 타셔야 됩니다. 오래 타야겠네요. 오래 타야 돼요. 네. 25만 하긴 하이브리드가 또 그런 게 또 장점이니까. 맞아요. 30만 킬로 타시고 네, 이렇게 하면 108만 원 플러스 알파가 저축된다는 거죠. 지출하시는 거예요. 지출이. 네. 그래서 한 달에 솔직히 미혼인데 부모님과 얹혀 살면서 108만 원 이상 쓰시게 하는 거 정말 너그럽게 쓰게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네, 108만 원 쓴다. 저축을 50%밖에 안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쓰는 네. 거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이 썼던 분이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요만큼만 줄였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2025년 여름 정도에 3,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면 7, 8개월 정도가 당겨집니다. 아. 3,000원 모으는 시점이. 네네. 확 당겨지죠. 확 당겨지고 지금 비교해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1,100, 1,200만 원 수준 네. 정도예요. 저 시점이면. 2024년 12월 말이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1,200 정도인데 네. 싹 조정하면 플러스 3,000으로 확 돌아섭니다. 확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바꾸셔서 네. 이게 기간만 길어지면 점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완전 멀어져. 거를. 그리고 1억 돌파하는 시점이 아까 2030년 4월 정도나 돼야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2028년 4월로 확 당겨져. 2년이 2년이나 당겨지는 네. 거예요. 이게 이분도 돈을 모아 보면 이 돈 모으는 재미가 있구나라고 네. 하면서 이제 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쓰는 재미만 보셨으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몇십만 원 차이로 계속 당겨지는 게 보이시죠? 네, 쭉쭉.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만 더 부모님 30만 원 안 드렸다. 네. 그게 뭐 불효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 좀 크게 드리는 게 느낌도 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더 당겨집니다. 2024년 4월로 네.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4월로 확 당겨지면서 3천만 원 넘어가게 되고 순자산 돌파하는 시점도 2027년 4월이에요. 전 용돈 나중에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시지 않으시면. 다음 대통령 올 때는 순자산 1억이 생깁니다. 그렇죠. 27년 4월이면 진짜 그렇네요. 네. 다음 대통령 뽑을 때는 1억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금방인 거예요. 금방이에요. 네, 한 금방이에요. 5년 있으면. 그렇다고 진짜 막 허리띠를 막 졸라매셔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도 지금. 아니죠,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더 졸라매는 수도 있어요. 다 쓸 거 다 쓰고 술도 먹고.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살짝 여유를 준 거지. 사실 허리띠 3칸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확 졸라매면 진짜 솔직히 한 3년 안에 1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죠. 같아요. 충분하죠. 사실 한 충분합니다. 1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1,800, 2,000
까지도 저축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 그 극단적인 사례 한 번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신 달인분. 네네네. 달인에 출연하셨죠. 그분 진짜 저도 그 방송 봤거든요. 네. 와 그렇게 모으셨구나. 그리고 사시는 그 집 환경이 우리 네. 상상 속에는 아 되게 안 좋은 데 사시지 않을까 상상했었는데 네. 괜찮은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할까 솔루션을 좀 드리면 네, 용돈 통장부터 만드세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 말고 용돈 통장 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딱 거기에 30만 원 혹은 40만 원만 넣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꼭 쓰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유류비 외에는 쓰지 마세요. 네. 유류비가 고정 지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 현대백화점이나 어디 저기 뭐야 그거 아까 가신 데는데 그러니까 그 스타필드 가실 땐 신용카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안 가야지. 참.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안 가고 아울렛 정도로. 네. 진짜.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거기를 돼요. 가면은 불가능해. 필요하실 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옷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쁜 옷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옷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한 3년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어떻게 좀 그건 끊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사는 거를 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면 좀 싸요? 쌉니다. 훨씬 싸요. 훨씬 다이렉트로 싸요. 하고 이분 정도 나이면 한 6만 원, 7만 원 충분해요. 6만 원 정도. 네. 저기를 말해도 될까? MG 손해보험. 네. 거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신문 기사 읽어보면 MG 손해보험 건전성 지금 안 좋아진다고 난리 많이 났거든요. 그만큼 손해보는 보험을 팔았어요.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보험은 잘못 팔았네. 우리한테 이득인 보험이거든요. MG 다이렉트 보험 중에 그 진단비 보험 보면 진짜 야 이게 이 가격에 돼? 설계 잘못했고.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보험들 그거 가입을 해놓고 아 야 그 보험사 망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망해도 망할 리도 없을 뿐더러 망하진 않죠. 게다가 이거 다 인수시켜요. 다른 보험사로 인수시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주는 거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단체보험에서 충분히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놓치면 안 될 게 성과금하고 정기공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이거거든요. 이게 월급의 2배 정도는 돼요. 다 합쳐놓으면. 근데 이걸 다 지금 플렉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 이제 성과금 들어올 때 됐죠. 3월, 4월 이 정도면 이제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거 다 비상금 통장으로 현액.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저기 대출을 받은 거 그거 갚으셔야 돼요. 저는 대출 갚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우선은 뭐 아무리 이자가 1% 2%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이 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보이는 거는 어쨌든 대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자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지출을 108만 원 정도로 줄였잖아요. 네. 아니면 저는 플렉스 할 거예요. 꼬맨비 유지할 거면 138만 원인데 계산상으로 늘어나는 저축액 70만 원, 90만 원 이런 것들을 이율 상관하지 마시고 적금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처음에 공무원 임용했을 때 25만 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저축액을 의무적으로 묶어야 돈을 안 쓰게 되지. 그러네. 있는 상황에서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분은 안 무조건 됩니다. 적금을 하나 들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강제로 나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뭐 한도가 초과되든지 뭐 이걸 그때 가서 해결을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 떼놓고 해결을 하셔야지 돈 쥐고 있으시면 또 가실 것 같아요. 또 현대 또 가고 스타필드 또 가실 것 같으니까 네. 돈 아예 떼자. 이게 적금을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우선은.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네요. 젊을 때 소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일 때 앞으로는 잘 모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30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취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혼내주고 싶은 게 좀 부러워서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에휴 부럽다. 그럼 나 이제 30이니까 그러게. 지금부터 취업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잘하면 뭐 공무원이시니까 네.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인 부분도 탄탄하고 반드시 근데 하셔야 될 건 실천이라는 거. 이렇게 듣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냥 4월 한 달 쭉 보내면 또 5월부터 해야지. 근데 여름 옷 딱 사기 시작하면 또 망가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옷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지금 이러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지만 결혼하고 싶으시면 해보자. 네. 해보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또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댓글 주셨던 분처럼 중간중간 들어오셔가지고 아 저 이렇게 한지 뭐 3개월 지났어요. 얼마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힘 빠질 때 한번, 응원해 드릴 테니까 다음 방송 때 한번 오셔가지고 예. 지금 저축 뭐 60% 하고 있다. 네. 이런 그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3천 딱 대세치킨 제가 한 마리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런 갑자기 막 다 저도 모았어요 하시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3년 후에. 3년 후에. 그래야지 저도 대세치킨 살 돈 모을 시간이 있죠. 한 달에 10,000원씩 3년. 모아야 되니까. 대세치킨 뭐 혹시 뭐 지분이 아니요, 있어요? 오늘 너무 홍보드리네. 여러분 호치킨 전 자주 먹습니다. 호치킨 맛있어요. 싸고. 알겠습니다.